어서오세요.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. 단팬님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 잘 아실 겁니다. 인과. 그래서인지 우린 좋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. 이번 이야기는 이상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이상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. 그럼 이상은님이 경험한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. 그때 그 일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떠오르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 함께 그 일을 경험한 제 친구도 그렇고 말이죠. 그때 제가 친구랑 간 곳은 금천지라는 곳인데 거기가 꽤 크거든요. 제가 볼 땐 그냥 어마무시하게 큰데 또 잘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다르니까. 분명 그게 뭐 크냐고, 거기가 뭐 크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거기가 무지 넓은 곳이었거든요. 그때 친구랑 같이 그쪽으로 이제 밤낚시를 간 날이었는데 주차하고 좀 걸어가다가 갈림길이 나왔는데 거기서 좌측 길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제방이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우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떠들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떠드는 것도 그렇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 것도 좀 별로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심한 경우엔 술 냄새 진짜 심하게 풍기면서 말을 걸고 안 가던 사람도 있었어요. 우린 그때 시비 붙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린 어딜 가든 이제 되도록이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날도 제방 쪽으로 안 가고 저수지랑 그 산하고 붙은 그 산길 쪽으로 그 길을 넘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려고 그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어요.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가 땀을 무지 많이 흘리더라고요. 그때가 초봄이라 날이 선선하다는 것보다 좀 더 싸늘한 그런 날씨였는데 말이죠. 새벽엔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겨우 이제 영상권에 들어가는 그런 날씨였는데 친구는 몸에서 열이 난다면서 땀을 무지 흘리더라는 거죠. 전 몸살이나 뭐 감기 걸린 거 아니냐면서 이제 우리 낚시 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했었는데 그건 또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.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가는 게 뭐 붕어들한테 예의가 아니라면서 말이죠. 우린 거기 가면서 이제 마리수 재미를 생각하면서 갔었거든요. 거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리수도 잘 나오고 그리고 허리급 이상도 가끔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었거든요. 그리고 친구도 그때 뭐 땀만 좀 많이 나고 아픈 건 아니라면서 이제 갔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우리는 싱글벙글이었어요. 땀이야 이제 산을 오르니까 당연히 나는 거 아니겠냐는 그런 친구 말에도 웃음이 있었고요. 우린 그때 이제 밤새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할 생각에 부풀어서는 날도 좀 지나면 이제 어두워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두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저수지 옆길로 난 그 산길로 걸어서 밤새 낚시를 이제 해야 하니까 그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던 중이었는데요. 가는 길에 넝쿨들이 엄청 있더라고요. 그게 보면 누가 땅에 이제 갈색이나 흑색 나일론 줄을 박아놓은 것 같거든요. 질기기도 엄청 질기고요. 그리고 그게 땅에 아주 얕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이제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.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런데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그런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. 그때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런 넝쿨들이 있었는데 우린 들뜬 맘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느라 그걸 못 봤었고요. 그래서 그 넝쿨에 이제 친구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낚시 의자랑 낚시 가방이 제법 무겁거든요. 절대 무시 못하죠. 그런데 넘어질 때 그런 걸 이제 짊어지고 손으로 땅을 짚었으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많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전 친구한테 다가가서 이제 괜찮냐고 다치진 않았냐고 물었는데 친구는 제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몸을 뒤적거리는 거예요. 뭔가 막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이제 막 뒤지다가 낚시조끼 주머니를 이제 뒤적거렸는데 그때 낚싯줄 자를 때 쓰는 그 작은 라인 커터를 꺼내대요. 그리고는 그걸 유심히 쳐다보더니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걸 가지고는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 그 넝쿨을 끊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. 전 그냥 그게
그러니까 그때 친구가 장난치는 걸로 알았거든요. 평소에도 유쾌하고 재치도 많고 장난도 좋아하는 친구라 그때도 넝쿨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그렇게 장난으로 넘어진 화를 풀려고 하는 줄 알았죠. 그래서 전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제 웃으면서 됐다고, 그만 가자고, 그러곤 그런 친구를 지나쳐서 제가 먼저 앞으로 걸어갔는데 친구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친구는 진짜 화가 많이 난 듯한 표정을 하고 말이죠. 그 작은 라인 커터로 그 넝쿨들을 자르고 있더라고요. 전 그제야 이게 좀 이상하다, 그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, 그거 아시죠? 온몸에 그 닭살이 올라오는 거, 그게 팔에 쫙 올라타면서 소름이 올라오는데, 그리고 그때 친구는 이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그 넝쿨들을 끊고 다녔었고요. 대박이죠. 그 모습을 직접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오싹하더라고요. 아니, 대부분 그런 거 끊을 때 그 오리걸음 자세처럼 이렇게 앉아서 끊잖아요. 근데 친구는 아예 무릎을 꿇어서 이제 기면서 끊더라는 거죠. 야, 진짜 이거 이상하다. 미치겠네. 지금 이게 뭐지?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, 그리고 그 이상한 분위기에 더해서 좀 전까지 어두워질 것 같던 그 하늘이 그때는 아예 해가지고 어두워져 버렸고요.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넘어진 자리에서 더 어두운 그 산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, 그것도 무릎으로 기어서. 진짜 그냥 봐도 상황이 심각한 느낌? 날이 어두워지니까 괜히 겁도 나고. 그래서 전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친구한테 다가갔는데, 야야 왜 그래? 야 안 갈 거야? 이러면서. 그런데도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땅을 기면서 넝쿨을 끊고 있고, 전 그런 친구 모습을 보니까 그땐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. 그래서 친구한테 달려가서 친구를 잡고 이제 힘껏 흔들었는데, 그때 저를 보는 그 친구 눈은 마치 그 혼자 소주 3병 정도는 마신 것 같은 그런 눈빛? 눈빛도 없죠 뭐. 그냥 그렇게 소주를 혼자 3병 마신 것처럼, 그런 사람처럼 눈이 그냥 풀려 있더라고요. 전 그런 친구를 보고 이제 정신 차리라면서 귓쌈대기를 날렸는데, 친구는 그때 이제 그 귓쌈대기를 맞은 뒤에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눈을 몇 번 껌벅껌벅거리더만 절 쳐다봤는데요.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,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오히려 친구가 더 놀라더라는 거죠. 자기가 지금 거기 왜 있냐면서요.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요. 친구는 그때 무릎이랑 또 다른 곳들이 이제 아파지는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자기 몸을 여기저기 보기 시작하는데, 그때 자기 몰골을 보더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옷은 또 왜 이 모양이고 무릎은 또 왜 다 까져 있냐고 그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. 그때 친구는 자기가 기어다닌 건 물론 넘어진 것도, 그냥 넘어지기 바로 전부터 아예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. 무슨 귀신의 시욱이라도 한 것 마냥. 그런데 그때 친구가 뜬금없이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냐고 하는 거예요. 넘어진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랑 대화를 하면서 갈 때, 그러니까 넘어지기 바로 전에 그 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,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. 전 친구가 넘어진 부분부터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, 그때 친구는 산 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고요. 근데 그때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있던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거. 제가 한참을 얘기하는데 친구가 저보고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데,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제 손을 잡고 이제 끌면서 조용히 작은 말로 그냥 따라와. 그때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고는 그냥 가자고 하는데, 전 짜증이 날 대로 나서는 그 친구가 잡은 손 이제 뿌리치고는 큰 소리로 왜 그러냐고, 이유라도 좀 알자고 하는데, 그때 산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 소리가 나니까 친구도 내려가던 걸 멈춰서서 가만히 산 쪽을 바라보고, 저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고, 좀 전에 우리가 있던 거기, 친구가 넝쿨 자르던 거기 바로 윗쯤 같은데, 이 산이라 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지만 바로 윗쯤 같은데, 근데 거기 보니까 새빨간 그런 눈은 아닌데 붉은 안광이 보이더라고요. 확실히 분홍에 가까운 붉은색? 하여튼 희거나 푸른색은 아니고 붉은 쪽에 가까운. 그리고 그건 좀 전에 우리가 있던 자리로 내려왔는데 멧돼지였어요. 밤낚시하다 만나면 물귀신보다 위험하고 무섭다는 게 멧돼지거든요.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조용히,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등에서 낚시 가방을 내려서 거기서 낚시 의자를 세운 뒤에 그 뒤에 몸을 숨겼고, 최대한
너랑 붙을 생각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, 그리고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 녀석 움직임만 슬쩍슬쩍 보면서 정면으로는 그 눈도 못 마주치죠. 마주칠 수가 없죠. 정면으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요. 그런데 다행히 그 녀석은 그런 우리 의도를 알았는지, 그런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이 통했는지 그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몇 번 킁킁거리더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우린 그때 동시에 이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오는데, 진짜 10년 감수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. 그리고 그거 보고 저도 이거 안 되겠다 싶었고요. 그래서 친구랑 전 거기서 서둘러서 나왔는데요. 제 방 가까이 가니까 역시나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전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친구한테 그 다치고 아픈 데는 좀 괜찮냐면서, 좀 어떠냐면서 물었는데, 친구는 크게 다친 건 없고 뭐 아픈 것도 좀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친구가 먼저 그냥 가기 뭐하니까 거기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가 하려던 낚시나 하다 가자고 하는 거예요. 뭐 저도 친구처럼 그냥 가긴 좀 그렇고, 그제야 좀 안심이 돼서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.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뭔 일 있냐 싶잖아요. 이제 뭔 일 있겠냐 싶어서 저도 좋다고 말을 했고 말이죠. 우린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자리 잡고 조용하고 빠르게 이제 준비를 하고, 그리고 각자 세팅 다 하고 낚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, 평소 같으면 서로 이제 웃으면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정적만 흐르더라고요. 저희가 그런 스타일들이 아닌데.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정적을 깨고 이제 물쪽을 바라보면서, 그러니까 제 옆에 앉은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 물이 있는 앞쪽 낚싯줄을 보면서 물어봤죠. 아까 진짜 기억 안 나냐고. 그러니까 친구는 처음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자기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목소리가 힘이 없고 처져 있더라는 거죠. 영혼 없는 말투라고 하잖아요. 딱 그런 느낌. 그래서 친구 얼굴을 보니까 좀 굳어있는 느낌이랄까?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게 보였는데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, 그리고 아까 멧돼지는 나오기 전에 먼저 본 거였냐고,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가자고 이제 말을 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, 그때 친구가 잠깐 멍하니 절 보더니 가볍게 웃고는 말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자기도 가기 전에 멧돼지를 직접 봐서 그래서 가자고 한 건 아니었다고요. 그때 자기가 뭘 하고 왜 기어다녔고 산 쪽으로 거긴 또 왜 간 건가 하고, 자기가 이제 올라갔던 그 산을 봤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처음 봤던 그 할아버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무언가가 그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더래요.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귀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아닌데, 그렇게 귀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닌데 마치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,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고마웠다고, 덕분에 이제 편해질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리고 그 흐릿한 이제 할아버지 비스무리한 그건 마치 안개처럼 퍼지기 시작했는데, 그러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, 그때 사라지면서 들리는, 아니 전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친구 말이 그때 들려온 것도 할아버지 느낌이 나는 목소리인데 우리 보고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더라는 거죠.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고. 그래서 친구는 그 느낌을 믿고 제 손목을 끌고 내려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사실이든 뭐든 그냥 친구의 촉이었든 어쨌든 그땐 친구가 거기서 가자고 해서,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한테 당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. 지금도 가끔 친구랑 낚시를 가면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신기하거든요, 그때. 그런데 친구는 좀 싫어하더라고요. 아직도 가끔 그 할아버지가 꿈에서 나오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. 이상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. 늦은 시간 산속의 할아버지라? 그것도 제보자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친구에게만 보이고, 그런 이상한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자리를 피하라고까지 알려주고, 신기하고 기묘하네요. 그런데 할아버지가 상은님 친구에게 고맙다고 한 거, 덕분에 편해질 것 같다고 한 거, 그게 무슨 말일까요? 혹시 산에 있던 산 넝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